4월 11일, 낙태죄가 66년 만에 사망 선고를 받았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고대했던 결과에 낙태죄 논쟁은 이제 끝난 줄 알았습니다만, 최근 이정미 의원이 내놓은 낙태죄 개정안에 많은 여성단체가 크게 반발하면서 낙태죄를 둘러싼 논쟁은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헌법재판소의 판단에 따라 국회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임신중절 관련 법들을 정비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윤리적 기준, 의료 기반 마련, 시민의식 변화 등 시끌시끌한 논의가 이루어져야 하죠. 그 중에서도 지금 가장 논쟁이 되는 주제는 임신 주수에 따른 임신 중절 허용 제한, 일명 주수 제한입니다. 주수 제한은 14주, 22주 등 임신 주수에 따라 임신 중절 허용 수준을 제한하는 것을 말합니다. 잠깐, 낙태죄가 위헌이면 언제든 낙태가 가능해지는 거 아닌가요? 왜 주수 제한이 필요한 거죠? 주수 제한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측은 여성 건강과 태아의 생명권을 그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헌재 판결을 바탕에 둔 이정미 의원의 개정안은 14주, 22주 무렵을 그 기준으로 두고 있죠. 먼저 개정안에선 임신 14주 내엔 산모의 의지만으로 조건 없이 임신 중절이 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14주 이내라는 건 임신 제1, 3분기 이내고요. 그때는 비교적 태아가 완전히 장기가 만들어지기 전인데다가 비교적 안전한 시술이 가능한 시기예요. 사실 태아는 자라나는 거잖아요. 그리고 자궁도 커져요. 그러면 자궁에 공급되는 혈관도 많아지고 태아 산물도 커지죠. 태반, 양수. 사실은 8주 넘어가면 합병증 발생률이 점점 올라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그 넉넉하게 여유 있게 잡으면 적어도 14주, 그러니까 임신 제1, 3분기라고 하는 14주 이전까지는 여러 가지 적절한 시술로 수술을 가능하다고 보는 시기예요. 프랑스, 독일 등 다른 나라도 이 무렵을 낙태 허용 기준 시점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임신 14주 이후 임신 중절을 하려면 사회적, 경제적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또한 임신 22주를 사실상 임신 중절이 허용되는 마지노선으로 판단하고 있죠. 이 기준의 판단 근거는 태아의 생존 능력과 생명권인데요. 임신 22주에 이르면 태아는 모체를 떠나도 생존이 가능해지고 독자적인 생명체에 가까워지기 때문에 22주가 지난 후의 임신 중절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사실상 허용하지 않는 것입니다. 모체 밖에서 생존할 수 없는 시기에 태아가 배출되는 거를 되게 인공 임신 중절이라고 봐요. 얘가 생명 현상이 있게 나온다면, 그러니까 뭐 심장이 뛰거나 숨을 쉴 경우는 얘는 살아있는 생명이 되는 거예요. 모체 밖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그 생존 가능성에 대한 배려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죠. 임신 14주까지는 조건 없이, 22주까지는 사회적, 경제적 조건 하에서, 그 이후는 건강에 큰 위험이 되는 경우에만 임신 중절을 가능하게 하는 것. 이정미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이런 내용을 담고 있죠. 낙태죄 폐지 운동을 주도했던 많은 여성단체는 이 개정안에 즉각 반발했습니다. 낙태 허용 기간을 14주, 22주로 규정짓는 주수 제한이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때문이죠. 여성의 자기결정권은 낙태죄의 헌법 불합치 판결에 중요한 역할을 한 가치입니다. 하지만 주수 제한은 여성 스스로의 판단이 아닌 국가가 정한 법의 틀로 임신 중절을 제한한다는 점에서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것이죠. 14주 이후 중절 수술에 사회 경제적 사유를 필요로 하는 부분도 논쟁의 대상입니다. 임신 주수, 외적 조건 등은 국가가 판단할 일이 아니라는 것이 여성단체의 입장입니다. 헌법재판소는 여성의 자기결정권과 태아의 생명권 사이에 새로운 균형을 찾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권인데 자기결정권의 대립구도를 벗어나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 자기결정권이 우위다, 이것은 하위다 이런 주장이 아니고 오히려 여성의 몸 안에 일어나고 있는 이런 임신과 출산의 것들은 상호 보완적이거든요. 총체적인 입장에서 보면 여성의 건강권이 지켜져야 여성의 몸에서 자라고 있는 태아의 생명권도 보장이 된다. 그러니까 그거를 분리하고 대립하는 어떤 독립된 개체의 대립각으로 볼 것이 아니고 한 몸에서 일어나는 연속성상에 있는 것이니 오히려 여성의 몸을 보호하고 건강권을 보장하는 것이 태아의 생명권을 보장하는 길이다. 그게 필요한 것 같아요. 먹는 낙태약 도입, 의사의 진료 거부권, 시민의식 변화 등 낙태죄를 둘러싼 논의는 앞으로도 잔뜩 쌓여있죠.
지금의 낙태죄가 사라지는 2021년, 우리는 어떤 미래를 맞이하게 될까요?